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람정이고요. 오늘은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양자역학에서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은 개인마다 그리고 위치마다 또는 이 달리는 속도에 따라 개인마다 전부 다른 시간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오늘 양자역학에서의 시간이 어떤가 한 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 레벨에서 여기 보면 원자 레벨에서 그 파티클들이 있는데 뭐 핵이라든가 아니면 전자라든가 프로톤인가 뉴트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전역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 갖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있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다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영적 세계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의 신앙 세계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 시간과 관련돼서는 이 존 윌러라는 그 프린스턴의 그 물리학자가 사고 실험이라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테크닉이 안 되는데 나중 사람들이 그걸 직접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는 거가 있고, 이게 뭐냐면 현재가 과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항상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과거에 자기가 피아노 연습을 많이 했다면 지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과거에 운동을 많이 연습했다면 지금 훌륭한 무슨 선수가 되고, 과거에 뭐를 열심히 했다면 그거로 인해서 현재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현재가 과거를 거꾸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에서 과거를 아예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라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현재가 과거를 아예 지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히 문과 계통의 분들은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 복잡해서 아니면 그냥 요점만 들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중 실험이라 해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가면은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간섭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 파동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가 보면은 이 파동이 물질로 변합니다. 물질로 변하면은 여기에 딱 두 줄만 나와요. 여기 슬릿에 그대로 반영된 요 두 줄,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 줄이 나오면은 웨이브로, 에너지로 있는 거고, 두 줄만 나오면은 여기처럼
물질로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에서의 실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그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질로 나타내면 이 두 줄만 나온다. 그 파동으로 에너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잇따르면 여러 줄이 나온다. 간섭무늬가 나온다라는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라는 그 존 윌러가 서제스트한 거를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이분들이 한 건데, 이게 실제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그분들이 한 실험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나갑니다. 빛이 나가면은 요것에 해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딱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줄로 들어와서 어느 줄로 들어오는지 경로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딱 두 줄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파티클러, 입자로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경로는 이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파란 줄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게 디텍터예요. 이게 이제 검출하는 건데 여기에서 역시 물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물질로 나오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똑같은 건데 요 가운데에다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넣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오다가 한쪽으로 오다가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갑자기 와서 물질로 오던 것이 갑자기 웨이브로, 그러니까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슬릿을 현재에 이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되기도 하고, 이미 떠났는데 과거로 이미 떠났는데 여기에 요거를 대지 않으면은 물질이 되고, 요거를 댐으로 해놔가지고 이것이 파동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이거는 보이는 형태고 이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물질이냐 아니면 에너지인 파동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서도 이 실험을 하니까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빛이 이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 여기에 이것을 두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냥 한 경로를 통해서 오는 물질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두고 하면은 현재 요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에너지로 변하느냐 아니면 물질로 변하느냐, 그래서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바깥에 이제 별빛이 오고 여기 지구에서 이걸 바라보는데, 여기에 커다란 우주가 있으면 이 별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옵니다. 휘어져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뭐 같으냐면 슬릿같이 형성하는 거예요. 커다란 슬릿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디텍트 되냐면은 그냥 물질 형태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요거를 갖다 대면은 이 물질이 무엇으로 변하면 파동으로 변합니다. 파동으로. 그래서 요 실험이 뭐냐면은 현재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거꾸로 결정해요. 과거가. 현재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만 년 빛이 온 겁니다. 저기에서 수만 년 10만 광년 뒤에 있는 빛도 벌써 저기서 떠난 지는 10만 년 전에 떠났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질로 되느냐, 물질로 검출이 되느냐, 아니면 에너지로 검출이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너무 여러분들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특히 문과분들은 더 모르실 텐데 제 얘기를 좀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고요. 그랬는데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버스가 1시간에 한 번만 왔다 갑니다. 근데 버스가 내려서 버스 내린 데서 우리 집까지 우리 동네까지 가려면 1.5km 정도를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시골이고 한 30가구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질만 하지 않으면은 근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전부 착해서 갑질은 하는데 거기도 이 계층이 있어요. 어떤 그 지도자 그룹이 있고 이런 거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그 계층을 결정하냐면은 얼마나 부자인가가 결정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균보다 한 30가구인데 평균보다 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그 위치상으로 우리 집은 평균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중산층이 안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 하여튼 그런 저건데 그 마을이 얼마나 시골이었냐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중에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났냐면은 제가 그 촌에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좋은 대학을 입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분명히 그 부의 입장에 보면은 뭐 과외로 돈으로 싸발려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해석해 보면은 이 유전자가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목에, 우리 아버지가 이 목에 기부스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부스를 하면서 이래 하면서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네 아버지가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희들 내 아들만큼 이렇게 똑똑한 애 있는 집 나와봐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닌 거죠. 저는 효도를 못했는데 내 평생 그래도 한 가지 뿌듯한 거는 효도 딱 한 번은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여튼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집 과거가 좀 하였잖아. 랭킹이 중 하였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그 현재로 인해서 과거가, 자 이제 유전자가 좋다는 건 뭐야? 우리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를 결정하려면 제가 좋은 대학을, 한국의 최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냥 중하위 랭킹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갑자기 이 상위층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의 과거가 싹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가 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엄마가 참 좋은 집안이다. 괜찮은 집안이다. 유전자가 참 좋다. 저 사람을 저렇게 안 봤는데 참 좋은 사람이다. 과거가 쭉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현재가 변함으로 해서 과거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효도를 딱 한 번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 그 목에 보이지 않는 기부스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했잖아요. 한 가지 지금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목에 기부스를 해드리고 싶어. 저로 인해서.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에 기부스를 해준 사람이 이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욥이 하나님이 욥을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자랑을 하죠. 야, 너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그리고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봤느냐? 이렇게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자랑을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야, 에브라함처럼 순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아느냐?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큰일 납니다. 막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거기까지. 하여튼 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목에 보이지 않는 기부스 하나 해드리고 제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가 과거를 이렇게 현세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 이성계의 용용이 나르샤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역사의 승자이기 때문에 뭐 6대조 할아버지까지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저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과거를 동네 사람들이 변한 건지 저는 이성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현재가 과거를 결정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양자역학에서 봤고요.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현재가 과거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요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거는 여기 보면은 A에서 요거를 통하면은 뭐가 있냐면 트윈 프로톤이라 해서 쌍둥이 광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는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밑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과거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여기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먼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빨간 걸로 오면서 여기에 디텍션 돼가지고 이게 이제 파티클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파티클이 됩니다. 그래서 B에서도 똑같이 쌍둥이 트윈 또는 인탱글 프로톤이 나오는데 이 쌍둥이 광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과거로 이렇게 가서 디텍션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검출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저기 먼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저거 되는데 이제 요 실험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냐면 요 위에다 요 뒤에 요쪽을 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았는데 뭘 붙이냐면 여기다가 요 거울을 반거리인데 요거가 이쪽으로 가기도 가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데는 여기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 경로를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디텍트 되는 거는 이렇게 두 줄로 나오죠. 그러니까 물질로 나오는 겁니다. B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물질인데 이 뒤에까지 50%는 뒤에까지 올 수 있어요. 뒤에까지 오면은 이게 A에서 여기 AP 검출기가 있고 AP1, AP2라는 검출기가 똑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검출되는 건 이게 A에서 나온 건지 B에서 나온 건지를 몰라요. 이게 몰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웨이브 형태로 그래서 간섭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랬냐면은
양자 지우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A로 나오면은 과거를 알아요. A에서 나왔다. B에서 디텍션 되면 B에서 나온다 하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와서 이 경로를 통해서 A, B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간다거나 A, B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A에서 나오는지 B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게 과거를 지워버린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워버림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입자에서 에너지 형태로, 웨이브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지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실험상으로 현재가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과거 경력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물질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저거 되는데 실제로는 이 과거에서 이렇게 나와서 과거에서 이게 이제 뭔가가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뒤에 검출기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이게 뭐 어디에 나오는지 과거가 뭐가 나오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빵 쏘면은 여기에 A에 통해서 나오고 B에서 통해서 나오는 요거가 먼저 검출이 됩니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벌써. 검출이 돼. 근데 몰라 보질 않았어. 근데 똑같은 쌍둥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길로 오면은 여기로 검출이 되면 A에서 검출이 되면 이게 50% 50% 확률인데 A에서 검출이 되면은 과거에 있던 게 뭐가 가서 보면은 입자로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검출이 되면 과거에 미리 검출된 거가 뭐로 나오냐면 에너지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를 현재가 과거를 결정할 뿐 아니라 과거에 원래는 입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파동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과거를 아예 지워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가 과거를 아예 지워버려요. 이 실험을 통해서. 자, 그렇다는 거 지금 이제 복잡해가지고 아마 잘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걸 보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현재가 과거를 확실히 지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로 같이 이분 뭐 행악자라기도 하고 강도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거 설교하실 때 아주 그냥 이 사람을 깔보잖아. 강도니까 우선 깔보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은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 함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원만 겨우 이루고 이 순서대로 쓰면은 저 사람은 맨 끝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루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래요. 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이분은 엄청난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합니다. 우선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냐면 예수가 부활할 줄을 벌써 알았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예수 부활론에 대해서 벌써 저분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죠. 천국론이 있죠. 또 임하실 때 재림론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죠. 낙원에 나와 함께 구원론, 그러니까 천국론, 부활론, 어? 저 재림론.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세 개의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을 저분은 제공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분은 우리 솔직히 예수의 12제자 중에 몇 분이나 아세요? 난 지금 한 6명 정도밖에 12명 중에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누구 12명 이름 안겼잖아요. 발도로맨이 뭐니. 지금 생각나는 게 6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생각나잖아. 그리고 저분은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저분 알잖아. 우리 12제자 국민학교 때 그분들이 뭐 했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저분은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국민학교 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망이 크냐 하면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난 저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만 겨우 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저분은 엄청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 정말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싶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싶어. 하여튼 저분은 현재를 함으로써 과거를 그냥 확실히 지었어요. 과거가 지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겠어요? 단순히 말해가지고 그때 단순 구원받지 가 아닐 거 아니야. 저분은 현재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과거를 그냥 확 지워버려. 과거를 확 지워버렸어요. 난 저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국민학생들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도 아마 국민학생 못하고 죽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저분은 국민학생부터 성인인 나까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야. 대단한 분입니다. 현재로 과거를 그냥 확실히 해가지고 엄청난 전도를 죽어서까지 하시는 대단한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양자역학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복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 중에 과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사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아니면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힘들고 아니면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또 힘들어서 또 와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져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을 용서를 못해서 또 힘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과거를 다 지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마음이 편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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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과거에 힘들었던 거, 용서 못하는 거 모두 다 해결될지어다. Jesus name. 해결될지어다. 용서가 될지어다. 그리고 과거 지은 죄도 0단번에 용서받았음을 인지할지어다. 인지할지어다. 용서받았음을 인지할지어다. 인지할지어다. 모든 과거가 해결될지어다. 과거가 해결될지어다.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한 거,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어다. In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